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나이팅게일입니다. 옛날부터 예술성이 뛰어난 시인이나 가수에게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주석 달린 안데르센 동화집입니다. 옮긴 이나경 님이고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본문에 실린 그림도 일부분 보여드려요. 그림이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카이 닐센의 그림을 특히 좋아하는데 함께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가 행복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되고 댓글들은 제가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뿌듯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황제도 중국인이며 그곳 사람들 역시 모두 중국인이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일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두어야 한다. 황제의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곳이었다. 그곳은 전부 고급 도자기로 지어졌는데 그것은 너무나 값지고 섬세해 손으로 만질 때도 조심해야 했다. 정원에 가면 가장 진귀한 꽃들을 볼 수 있었다. 꽃 가운데 가장 화려한 꽃에는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작은 은종이 매달려 있었고 그 곁을 걸어가다 보면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어찌나 길게 펼쳐져 있는지 정원사도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하는 황제의 정원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솜씨 좋게 배치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걷다 보면 높다란 나무들과 깊은 호수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숲에 닿게 된다. 그 숲은 매우 깊었고 푸른 바다까지 뻗어 있었다. 우뚝 솟은 배들이 그 나뭇가지 아래로 항해했다. 나뭇가지 사이에는 일거리가 많은 가난한 어부도 밤에 그물 걷는 손길을 멈추고 귀 기울이게 되는 매혹적인 목소리의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세상에나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로구나. 어부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나 어부는 일거리로 돌아가 새소리는 모조리 잊어버렸다. 이튿날 저녁 어부가 다시 일하러 나오면 나이팅게일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그러면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세상에나 그거 참 아름답구나. 궁전과 정원을 구경하러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황제의 도시를 찾아왔다.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저 소리가 이 중 최고로군. 여행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와 궁전, 정원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결코 잊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새를 찬양했다. 시를 쓸 줄 아는 이들은 깊은 바다 옆 숲에 사는 나이팅게일에 관한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 그 책들은 온 세상에 전해졌으며 그중 몇몇은 중국 황제의 손에 들어갔다. 어느 날 황제는 황금 옥좌에 앉아 책을 한 권씩 읽어나가며 자신의 도시와 궁전, 정원을 훌륭하게 묘사한 내용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이팅게일이 그중 최고였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엇이라? 황제가 외쳤다. 나이팅게일이라니. 짐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새가 내 나라에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내 정원에 있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게다가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야 하다니. 황제는 시종을 불렀는데 그 시종은 어찌나 도도했는지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이 감히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할 때면 아무런 뜻도 없는 허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필시 이 근방에 나이팅게일이라는 매우 특별한 새가 있는 모양이요. 황제가 말했다. 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훌륭하다던데 어째서 내게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소? 소인도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종이 말했다.
그리고 궁정에 그러한 새를 내놓은 자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 새를 데려다 짐에게 노래하게 하시오. 황제가 말했다. 내 나라에 있는 것을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다니. 소인도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종은 다시 한번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뒤져서 찾아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팅게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시종은 층계를 오르내리고 방과 복도를 뒤졌지만 그가 만난 그 누구도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시종은 황제에게 달려가 그 새는 책을 쓴 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요즘 사람들이 책에다 쓰는 이야기를 다 믿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전부 지어낸 것이고 흑마술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짐이 읽고 있던 책은 일본의 황제가 보낸 것이오. 그러니 사실이 분명하단 말이오. 짐은 그 새의 소리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소. 오늘 저녁에 새를 여기 데려다 놓으시오. 짐이 황제로서 그것을 총애할 것이오. 오늘 저녁까지 그 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궁정 대신 모두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배를 주먹으로 때려줄 것이오. 칭패! 시종이 외치더니 다시 한번 층계를 오르내리고 방과 복도를 뒤지고 다녔다. 그러자 궁중 사람들 절반이 그를 따라 뛰어다녔다. 그 누구도 배를 주먹으로 맞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하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나이팅게일에 대해 묻고 다녔다. 그들은 마침내 부엌에서 일하는 불쌍한 소녀를 만났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나이팅게일 말씀이셔요? 물론 잘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노래를 잘해요. 매일 저녁마다 저는 병든 불쌍한 어머니께 드리려 남은 음식을 싸갖고 가거든요. 어머니는 바닷가에 사셔요. 돌아오는 길엔 너무 지쳐서 숲에서 잠깐 쉬어야 해요. 그때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게 입 맞춰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부엌대기야, 시종이 말했다. 그 나이팅게일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면 부엌에서 평생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황제 폐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마. 오늘 밤 그 나이팅게일이 궁전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단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른다는 숲으로 출발했다. 궁정 사람 절반이 뒤따랐다. 숲으로 들어가는데 암소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다. 아하, 궁정 종자들이 말했다. 바로 저 소리구만. 몸집도 작은데 소리는 참으로 크구나. 저 소리는 전에도 들어봤어. 아니요, 저건 소가 우는 소리예요. 아직 한참 더 가야 한답니다. 소녀가 말했다. 그때 늪에서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했다. 참 듣기 좋군. 조그만 교회 종소리랑 똑같군. 황제의 시종이 말했다. 아니요, 저건 개구리 소리예요.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부엌대기가 말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저거예요. 가만히 들어보셔요. 자, 저기 보이시죠? 소녀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조그만 회색 새를 가리켰다. 이럴 수가. 내가 상상했던 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구나. 너무나 평범해. 우리처럼 지체 높은 이들이 몰려드니 놀라서 질린 모양이구나. 시종이 외쳤다. 귀여운 나이팅게일아. 소녀가 큰 소리로 불렀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 내 노래를 듣고 싶으시대. 기꺼이 그렇게 할게. 나이팅게일이 대답하더니 모두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마치 수정으로 만든 종소리 같구나. 시종장이 말했다. 저 새의 조그만 목을 보라. 저 새가 온 힘을 다해 지저긴다는 걸 알 수 있어. 전에 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 궁정에서 모두 기뻐할 것이다. 황제의 폐하를 위해 다시 노래해야 하나요? 나이팅게일은 황제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훌륭한 나이팅게일아, 시종장이 말했다. 너를 오늘 저녁 궁정으로 초대하고 싶구나.
거기서 그 예쁜 목소리로 황제 폐하의 마음을 사거라. 제 노래는 야외에서 듣는 게 가장 좋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지만 황제의 바람을 듣더니 기꺼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궁전은 깔끔하게 닦여 청소되어 있었고 도자기로 만든 벽과 바닥은 수천 개의 금 등잔불에 반짝이고 있었다. 복도에는 아름다운 꽃들 주위로 조그만 종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잠시도 조용할 새가 없었다. 황제가 앉은 넓은 방 한가운데에 금 횃대가 준비되었고 그것은 나이팅게일이 앉을 자리였다. 궁정 사람들 전체가 거기 모였다. 부엌에서 일하는 소녀는 이제 진정한 부엌댁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므로 문 뒤에 서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었고 황제가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가 조그만 회색 새를 바라보았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다워 황제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뺨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새는 더욱 아름답게 노래했고 그 음악은 황제의 심장에 곧장 가 닿았다. 황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황금 신발을 나이팅게일의 목에 걸어주라고 명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공손히 사양하면서 상은 충분히 받았다고 했다. 황제 폐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새가 말했다. 제겐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황제의 눈물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을 받은 것은 신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더니 새는 그 달콤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노래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저귀 소리는 처음입니다. 궁정의 여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그들은 이야기할 때 지저귀듯 말하려고 입에 물을 묻혔다. 그들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다. 하인과 하녀들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란 가장 어려운 일이어서 그것만으로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증명되었다. 그렇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궁전에서 지내며 자신의 새장을 갖고 낮에 2번, 밤에 1번 나들이 할 자유도 허락받았다. 12명의 하인들이 저마다 새의 다리에 꼭 붙들어 맨 비단 끈을 들고 시중을 들었다. 하지만 그런 나들이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도시 사람들 모두가 그 훌륭한 새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2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 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팅게일이라고 대답했으며 그러고 나면 2 사람은 한숨만 쉴 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상인 11명이 아이 이름을 나이팅게일이라고 지었다. 그중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지만 말이다. 어느 날 황제에게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나이팅게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의 유명한 새에 관한 새 책인가 보구나. 황제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책이 아니었다. 상자 안에는 예술작품, 즉 기계 나이팅게일이 들어있었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로 뒤덮여 있었다. 사실만 빼면 진짜 나이팅게일과 생김새가 똑같았다. 태엽을 감아주면 기계새는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래 가운데 한 곡을 부르며 내내 금과 은으로 반짝이는 꼬리를 정확하게 파닥였다. 목에는 작은 리본이 메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본 황제의 나이팅게일은 중국 황제 소유의 나이팅게일에 비하면 하찮은 물건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고 이 기묘한 장치를 배달한 사람은 곧 황실 최고 나이팅게일 배달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둘이 함께 노래하게 합시다. 멋진 이중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마리의 새가 이중창을 불렀지만 잘 되지 않았다. 진짜 나이팅게일은 자신만의 창법을 갖고 있는 반면 기계새는 장치에 따라서만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 새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 선생이 말했다.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건
제 이론에 꼭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새는 저 혼자 노래했다. 그 노래는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했으며 게다가 마치 팔찌나 브로치처럼 반짝였기 때문에 보기에도 훨씬 예뻤다. 기계새는 지치지 않고 같은 곡을 30번씩 불렀다. 모두가 그 노래를 계속 듣는 것에 만족했을 테지만 황제는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도 듣고 싶었다. 그런데 그 새는 어디로 갔을까? 나이팅게일이 창문으로 날아가 푸른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 황제가 호통쳤다. 그리고 궁중 사람들은 모두 나이팅게일이 아주 배은망덕한 동물이라고 비난했다. 다행히 새 중 최고의 새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때 기계 나이팅게일은 34번째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그 노래를 외우지는 못했다. 몹시 어려운 곡이었기 때문이다. 황실 음악선생은 기계 나이팅게일에게 찬사를 퍼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걸작 발명품은 진짜 나이팅게일보다 더 훌륭합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빛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질도 그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황제 폐하, 진짜 나이팅게일이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계 나이팅게일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새는 정해진 방식으로 노래하지 다른 방식으로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 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열어서 분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 태엽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감이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음악선생은 다음 일요일 그 새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 허가를 받았다. 백성도 그 새의 노래를 들어야 한다고 황제가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들으며 너무나 흐뭇한 나머지 중국식으로 차를 마시고 그 향에 취한 듯 흥겨워졌다. 모두가 오라고 탄성을 올리며 냄비를 닦는 데 쓰는 손가락을 치켜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들어본 가난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다. 저 소리도 좋기는 하구나. 진짜와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뭔가 빠졌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진짜 나이팅게일은 그곳에서 사라졌다. 기계 나이팅게일은 황제 침대 곁 비단 방석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보낸 금과 보석 같은 선물이 나이팅게일의 주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기계 나이팅게일은 황실 최고 침실 가수로 승격되었다. 계급으로 보자면 기계 나이팅게일은 왼쪽에서 첫 번째였는데 황제는 몸의 왼쪽이 더 고귀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황제도 그곳에 심장이 있었으니 말이다. 음악선생은 이 기계 나이팅게일에 대한 글을 25권이나 썼다. 너무나 길고 너무나 지루하고 복잡한 중국어가 많이 적혀있는 책이라서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배를 얻어맞을까봐 모두가 읽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1년이 흘렀고 황제와 궁전, 중국의 모든 백성이 기계 나이팅게일의 지저귀는 소리를 다 외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그 새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했다. 그들은 그 노래를 혼자서도 부를 수 있었고 모두 그렇게 했다. 소년, 소녀들은 거리에서 노래했다. 지지지 짹짹짹. 황제도 그들과 함께 노래했다. 그렇다. 그렇게나 예쁜 노래였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기계 나이팅게일이 있는 힘을 다해 노래하고 황제는 누워서 듣고 있을 때 새 속에 든 어떤 것이 퉁 하는 소리를 냈다. 또 다른 것도 터지며 윙 하는 소리를 냈다. 톱니바퀴가 마구 돌아가더니 음악이 멈췄다. 황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어이를 불렀다. 하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시계공을 불렀고 시계공은 꼼꼼히 살피더니 마침내 새를 멋지게 고쳐놓았다. 시계공은 새 속에 든 톱니바퀴 이가 많이 닳았지만 새로 바꾸면 음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테니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러두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그 누구도
새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노래를 시킬 수 없었고 그것조차도 무리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음악선생은 어려운 말이 잔뜩 든 짧은 연설을 하면서 이 새가 새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그것은 새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5해가 흘렀고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들은 황제를 매우 좋아했는데 황제가 병에 걸린 것이었다. 너무 큰 병이라 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새로운 황제는 이미 정해졌다. 백성은 거리에 나와 시종이 황제의 안부를 전하러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종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황제는 거대하고 화려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싸늘하고 창백하게 보였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석을 단 마리아 타타르는 진정한 예술이 지닌 겸허함과 관대함, 열정은 모방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기계적인 인물들이 내놓는 작품들의 텅 빈 쾌락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순수한 시절로 다녀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